오늘 우리 확통 시작을 해봅시다. 네. 선생님은 이름은 김일한이고요. 여기서는 수 H 선생님이라 하고 이름은 김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도 3월달 이후에도 만나게 되면은 아마 아침에 수업하면서 만나게 될 건데 확통을 가르칠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이번에 윈터 동안 6주 동안 수업을 할 건데 이제 목표를 잡을 건데요. 목표는 작년 수능 이제 2025 수능 28번 문제가 있거든요. 28번 문제 혹시 풀어본 사람? 그래요. 다들 뭐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들 표정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깔끔하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풀어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있을 거지만은 얘를 최대한 한번 잘 얘기해보자. 이게 가장 큰 목표이고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확통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확통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 미적분을 안 하죠. 잘 미적분이 어렵기도 하고 인원도 줄어들으니까 등급을 따내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할 때의 확통과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의 확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하는 확통을 좀 얘기를 해주면은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많은 문항을 풀어보는 애가 더 잘합니다. 그냥 더 잘해요. 예. 1000문제 푼 애가 있고 1200문제를 푼 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1200문제를 푼 애가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문항을 푸는 게 가장 큰 도움이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선정한 책이 어떤 겁니까? 3.4점 공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3점 문항까지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9등급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한 4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을 건데 쉬운 4점을 맞췄었을 때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것들. 그리고 요 정도 되는 문제. 우리가 28번하고 29번하고 30번이 있죠. 근데 보통 29번은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나오는 통계라는 단원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번호의 네임치고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랬었을 때 아마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28번 그리고 주관식에서 마지막 문항 30번 정도가 아마 어려울 건데 이 두 문제를 맞추는 거. 근데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속 28번이 좀 더 어려웠어요. 조금 더. 그래서 28, 29, 32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한 28, 29, 30번 정도는 맞추는 거.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1등급 정도 되는 거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문항을 많이 풀면 됩니다. 우리 고2도 있고 여기에 고3도 있나? 고2 나는 고2예요. 고3입니까 전부? 고3 N수?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많은 문항을 풉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봅니다. 수능에서는 많은 문항을 풀어봤던 걸 바탕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다른데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23번부터 27번이 아까 말했던 4등급까지 가는 목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 중에서도 뭐 보통 대부분 27번은 좀 어려워할 거지만 그래도 27번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좀 완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거 3개 틀리면 돼요. 3개 틀려봤자 12점. 우리 점수대를 생각해보면 확통을 선택했었을 때 기준 우리가 그 표준 점수 말고 원점수로 보겠지. 원점수를 봤었을 때 대략 한 88점에서 92점 사이가 1등급 카트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에서 수원, 수투에서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한 3개에서 4개 틀린다 치자. 그러면 3개에서 4개 많아서 5개 틀린다 칩시다. 그럼 20점. 여기에다가 3개 틀린다. 근데 3개 중에서 29번은 보통 맞는 게 좋거든요. 그럼 2개 틀린다 치자. 그럼 8점. 그럼 몇 점? 72점이 되겠죠. 72점이 몇 등급? 딱 3등급.
최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72점을 만드는 거. 그래서 72점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가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수능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너무 긴 싸움이니까 좀 싫을 건데 그래도 졸지 말고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강조하고자 하는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거에서 끝난 것 같아. 28번에서 28번이 되게 좋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케이스 분류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언제 곱해야 되고 언제 더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어떤 뭐 빨간 공하고 뭐 파란 공이 있다면은 빨간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자, 파란 공의 공의 그 개수를 기준으로 삼자, 이런 걸 통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 확통,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확통, 통계. 좀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렇지만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일단은 순열과 조합이죠. 순열과 조합.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당분간은.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첫 번째 경우의 수 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단원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학기 때 순열과 조합을 배웁니다. 근데 맞죠? 2학기 때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그 순열과 조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배웠던 순열이라는 것은 그냥 퍼뮤테이션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조합, 컨비네이션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계산하는 것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그걸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합인데 여러 가지 조합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중복 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중복 조합이랑 이항 정리라는 것이 있지. 그래서 이항 정리가 있다. 우리가 보통 중복 조합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중복 조합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 줄 거고, 그 시각으로 봐서 최대한 빠르게 좀 풀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 순열입니다. 순열이 총 3개를 배워요. 첫 번째 원순열, 두 번째 중복순열, 세 번째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배울 거야. 근데 원순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배열을 할 건데 회전에서 같아지는 것들은 계속 같이 보겠다라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텍스트로 나와 있지. 그래서 한번 보면 책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한다라고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을 때 옆에 밑에 보면 계산이 n분의 n팩 그리고 n-1팩이라 하죠. 자, 원순열을 볼 때 n분의 n팩이라 하고 n-1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 건데 수업을 내가 듣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 돼요. 혹시 표현을 하면 이거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었을 때 여기가 1, 2, 3, 4, 5번의 사람이 앉는 모양과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가 1번이 앉고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이 앉았었을 때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n팩 중에서 n가지, n팩이 뭡니까?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1, 2, 3, 4, 5가 될 것인데
그렇지.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에 있었을 때가 전부 다 같은 것을 말한다. 5가지죠. 그 5가지를 한 가지 취급하고 싶다. 근데 그 5가지가 어떤 숫자야? 여기 나와 있는 자리의 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n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n팩 곱하기 n분의 1인데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 n분의 n팩이라 쓸 것이고 계산을 해보면 n-1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원순열을 볼 때 특히나 원순열이 조금 막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복잡해질 때는 고정해요. 고정. 하나를 고정합니다. 1, 2, 3, 4, 5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1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힐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4명의 순서만 정해지면 앉는 방법이 다 결정이 되겠죠.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팬사인회를 갔어요. 팬사인회. 여성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여학생 입장에서는 차은우가 온 거야. 너무 행복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윈터가 왔어요. 요즘 윈터가 좀 이쁘지 않나? 아닌가? 카리나?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앉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당연히 좋은 자리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앉고 싶지. 누가 여기 앉고 싶겠어? 그치? 그래서 차은우가 윈터가 여기에 앉았어요 라고 하는 순간 자리의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리가 되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해 볼 거야. 자,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 가장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에 6가지 색이 있습니다. 6가지 색을 색칠하고 싶어. 몇 가지일까를 계산해 볼까요? 1분 줄게요. 몇 가지일까? 이것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하나 더 할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얘는 여기 편의 길이가 1, 여기 편의 길이가 2라고 할 거야. 2개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해볼 거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여기부터 칠할까? 몇 가지? 6가지. 그렇죠? 6가지. 여기는요? 얘는 좀 마주보고 있으니까 일로 갑시다. 여기 몇 가지? 5가지. 근데 조금 생각해볼까? 얘만 밑면이에요. 몇 개 있어요, 밑면이 그러면? 될 수 있는 녀석이. 이 정육면체니까 6개 있네. 몇 개가 겹치죠? 몇 개가 겹치는 건 나눈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 6개 있네. 그럼 여기 5 하기 전에 6가지니까 6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나눈다라는 개념. 나눈다 개념. 그러면 위에 그냥 색칠한 거니까 5가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얘도 봐봐요. 자, 여기 몇 가지? 6가지. 근데 얘만 밑면이 될 수 있나? 이 모양, 이 정사각형을 밑면이라 했었을 때 몇 가지가 겹치지? 2가지. 2분의 1, 2가지니까. 이해 갔을까? 그럼 또 위에 색칠해야겠죠? 순서대로, 내가 하는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5가 5개. 자, 옆면 색칠해야겠지. 옆에는 누가 봐도 뭡니까? 누가 봐도 원순열. 곱하기 4팩. 근데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겹치죠? 4가지. 요렇게. 이해 갔을까요? 여기도 옆면은 그럼 얘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겠죠, 옆면은. 이해 갔을까?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조금 더 난이도. 변의 길이가 1, 2, 3. 변의 길이가 1, 2, 3. 또 생각해볼까? 자, 몇 가지? 6가지. 근데 몇 개? 2개가 똑같이 생겼네. 나 위에 5가지 중에 하나. 근데 이번에는 옆면이 뭐야? 옆에 위에서 바라본 모양.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 원순열이에요? 아니죠. 다각형이지, 다각형. 그럼 우리 이쯤에서 다각형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다각형. 1명, 2명, 하나, 둘, 3명. 1명, 2명, 하나, 둘, 3명이 있죠.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니까 10명에 대한 원순열을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은 10분의 10회. 맞나? 근데 원순열일까? 원순열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나눴단 말이야. 근데 10개가 그러면 10개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으로 나눴잖아. 근데 잘 모르겠으면 써보면 돼요. 자, 1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원순열에서는 1이 뭐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었을 때 전부 같으니까 10개를 나눠줬죠. 근데 1이 이제 여기로 가보자. 1이랑 2가 짝꿍이었잖아. 맞나? 근데 1이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10번째 사람일 건데 10이랑 짝꿍 되네. 달라졌지, 배열이. 2개 다르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총 몇 개가 다르냐 이거야.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전부 다르죠? 1과 2가 같은 쪽에 앉아야 되니까. 다시 1과 2가 같은 쪽에 앉으려면 1이 여기 오면 되겠구만. 몇 개가 달라요? 5개. 곱하기 5. 이게 같을까? 이게 다각형. 다각형에서의 원순열. 그럼 마찬가지. 이게 같을까? 마찬가지로 생각합시다. 4개 중에 4개가 겹치죠?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1이 여기일 때 몇 개가 달라요? 2개. 곱하기 2. 이게 같을까?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곱하는 거 말고, 곱하기 5 말고 같은 것의 개수를 세서 나눠도 되잖아. 10개를 하지 않고. 몇 개가 다른지 볼까? 몇 개가 같은지를 볼까?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었을 때 1이 여기 있었을 때가 같은 모양이잖아. 맞나? 그럼 몇 개가 같아요? 2개가 같죠? 나누기 2 라고 생각해도 되고 똑같은 의미지. 15 약분하면 2. 그래서 이 원순열은 뭐가 포인트가 되냐? 몇 개가 같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야. 아, 내가 배열을 그냥 했어요. 10팩토리얼을 했어요. 5팩토리얼을 했어요. 5개면. 근데 몇 개가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몇 개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 돌려보면 돼요. 하나씩 옆으로. 1, 2, 3, 4, 5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옆으로. 그랬었을 때 같은 것의 개수를 세서 그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게 원순열의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고정. 차은우가 온 거예요. 윈터가 온 거고 카리나가 온 거야. 그 사람을 고정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문제로. 자, 첫 번째 9페이지는 넘어갈 겁니다. 9페이지는 좀 잘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을 한번 봐봅시다. 9번. 자, 9번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아, 나는 총 8개의 자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리가 있다. 자, 그랬었을 때 원형으로 배열할 거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은 원순열이구나. 지금은 원순열 단원에서의 원순열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당연하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안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좀 잘 봐야 돼요. 얘는 원순열 문제야. 그랬었을 때 서로 이웃한. 이웃한은 어떻게 풀었지? 이웃한까지만 읽으면
이웃해야 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 서로소가 되면 서로소가 되도록 배열하고 싶답니다. 서로소가 뭐였는지를 모르면 안 되죠. 수학에서 쓰는 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작다도 있겠지만 소가 서로 연관없다예요. 연관없다. 연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자연수 입장에서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다? 1뿐이밖에 없다. 그런데 공약수가 1이라는 것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천천히 쳐다보니까 그치? 우리 소수 좀 얘기해볼까? 1부터 8까지의 소수 2, 3, 5, 7 8개 중에서 벌써 4개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서로소인 걸 찾는 것은 꽤나 많을 수 있겠구나. 1, 2, 1, 3, 1, 5, 1, 6, 1, 7, 1, 8 2, 3, 2, 5, 2, 7 뭐 이렇게 많죠? 자, 우리 많을 때 어떻게 하지? 많을 때 어떻게 하더라? 내가 직접 살라니까 너무 많아. 반대로 생각하죠. 여집합, 여사건. 그러면 서로소 아닌 걸 세볼까? 왜? 8개 중에서 2개 숫자를 고르는 건 몇 개야? 8 컨비네이션 2가 되겠지. 8 컨비네이션 2면은 28가지야. 28가지 중에서 이 문제가 원하는 뜻대로 푸는 게 절반을 넘어가 버려. 너무 힘들거든. 맞나? 그러면 우리는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보통.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만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쵸? 적어도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뭘 봐요? 여사건을 생각하죠. 여사건이라는 거 너무 좀 고급진 단어를 썼나? 여사건이 뭐예요? 얘가 아닌 거. 이를 고르시오. 이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쵸? 그래서 28개 중에서 서로소인 것을 몇 개 한번 적어보니까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풀었거든요. 선생님 적어봤어요, 직접. 직접 적어봤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소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겠지. 그럼 이제 뭘 생각해? 서로소가 아닌 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서로소가 아닌 거. 자, 숫자를 써볼게. 1, 2, 3, 4, 5, 6, 7, 8. 서로소가 아닌 거, 이제 서로소가 뭐라 그러지? 서로소가 아닌 걸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홀수들과 짝수들이 있죠. 우리가 자연수를 볼 때 짝수들은 서로소가 될 수 있을까? 그치? 얘랑 얘를 골랐어요.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할 것은 서로소가 아닌 걸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짝수만 내가 2개를 붙여놨어요. 그럼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치? 그럼 홀수 입장에서 보자. 홀수 입장에서 1, 3 서로소네. 1, 5 다 서로소네. 7 다 서로소네. 그쵸? 이해 갔을까? 자, 전부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해만 시킬 거예요. 짝수들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서로소가 아니어야 돼.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 포인트는 서로소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어야 돼요. 근데 홀수들만을 뽑았더니 홀수들을 2개 뽑아서 2개를 붙여놨더니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자, 내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근데 1357은 서로소야. 걔들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문제로 풀어봤었어. 이웃한다라는 문제의 풀이법은 걔들끼리 뭉쳐라고. 이웃하면 안 된다의 풀이법은 뭐였더라?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해도 되는 것, 이웃하면 안 된다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세우거나 걔들을 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 3, 5, 7 이렇게 세워버리면 돼요. 1357을. 맞나? 1357을 이렇게 세웁니다. 홀수를. 그럼 얘들은 각각 사이사이에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네. 그지?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러면 서로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2개가. 이웃한 2개가. 이해 갔을까? 그래서 먼저 내가 할 것은 얘들을 세우는 거야. 자, 이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자리가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원순열이겠지. 돌렸었을 때 같아지는 것이 생기니까. 왜? 선생님 여기 자리 있잖아요. 아니야. 아직 세우지 않은 거야. 아직 세우지 않은 것은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1의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야. 1 여기로 오면은 1이 여기로 오면은 1이 여기로 오면은 다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4분의 4패. 먼저 4분의 4패.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근데 이 짝수들 있잖아. 짝수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짝수들을 봤었어요. 자, 이웃하는 두 개가 서로서가 아닌 걸 찾는 거잖아. 여기가 2가 들어간다 치자. 그럼 서로서죠? 그치? 서로서. 내가 원하는 서로서가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어. 4는? 안 돼, 4도. 8은? 안 돼요. 얘들은 다 뭐가 있어? 인수가? 소인수가? 2밖에 없는 거야. 그럼 홀수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누구예요? 포인트는? 6이 되는 거지. 포인트가 되는 숫자는 3을 가지고 있는 6이 되겠구나. 6. 이해 갔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서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갔을까요? 자, 6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지. 6의 위치를. 자, 6이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됩니까? 3 주변에 있어야 될까? 3 주변에 있어야겠지. 왜? 6은 3만 가지고 있으니까. 7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럼 어디에 위치가 딱 고정돼? 6이 들어갈 곳은?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2. 곱하기 2. 2가지. 그럼 나머지 몇 개 숫자가 남았지? 3개. 3개는 아무렇게나 세워도 상관이 없겠죠? 곱하기 3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만. 이해 갔을까? 나는 얘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특이한 숫자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여기서는 6건을 생각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로서가 아니게끔 되는 녀석들이 있을 건데 걔들이 홀수였다를 깨달아야 되고 나머지 짝수를 배열할 건데 6이라는 숫자가 좀 포인트가 되겠다. 6의 위치는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11번 한번 봐봅시다. 1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을 구둥분한 영역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적을 때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적고 싶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왜 쉽다라고 생각을 하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풀어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세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치? 이해 갔을까? 그래서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부터 세운다? 1부터 9까지인가? 1, 3, 5, 7, 9를 먼저 세워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짝수를 여기에다가 배열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나? 자, 1, 3, 5, 7, 9를 먼저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1, 3, 5, 7, 9를 배열합시다. 두 가지가 있죠. 1을 고정한다. 1의 위치를 고정한다. 그 몇 팩? 4팩. 혹은 5개를 원순열로 볼 거니까 5팩이라 치고 일단 직순열이라 하거든요. 직순열. 5팩이라 치고 5개가 겹치니까 5로 나눠준다. 아무튼 4팩. 4팩 곱하기 누구를 세워야 돼? 이제 짝수를 세우면 되겠죠. 짝수 2, 4, 6, 8인가? 2, 4, 6, 8 세우면 되겠죠. 곱하기 하면 되죠. 이해 갔을까? 네, 넘어갈게요. 자, 13번 봅시다. 13번. A 학교에서 2명, B 학교에서 2명. 선생님이 지금 같이 안 푸는 문제들은 아까 말했던 4등급 정도 가기까지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갔을까? 오케이? 네, 13번. A 학교에서 2명, B 학교에서 2명, C 학교에서 4명이 있습니다. 총 8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 탁자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A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고 B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네. 이웃한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구만. 이웃하는 문제에 대한 프리팝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묶어서 생각하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세우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A 학교가 2명, A1, A2. B 학교가 2명, B1, B2.
C학교가 되면 C1, C2, C3, C4. 근데 여기는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해야 되니까 그냥 한 명. 그리고 누구는 이웃하면 안 돼?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겠지. 이해 갔을까? 그럼 누굴 빼고? 얘들 빼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명을 먼저 배열해주면 되겠구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몇 팩이야? 4팩이지. 4팩. 근데 우리 묶여 있었을 때 뭘 생각해야 되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쵸?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곱하기. 뭔가 배열을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끝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팩 곱하기 2가 되겠지. 나머지 몇 명이? 2명이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원순열이 아니죠, 이제는. 맞나? 5 곱하기 4, 5P. 이해 갔을까? 네,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봐봅시다. 얘기를 해볼까? 아까 말했던 대로 모서리를 두고 앉는 경우도 이웃한 경우를 생각한다. 그래서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웃하지 않는 게 나았네. 누구부터 세웁니까? 남학생부터 세우면 되겠죠. 자, 남학생부터 세울 것인데 다각형이네. 접근을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원순열로 생각을 하고, 그쵸? 서로 같아지는 것의 개수를 세거나 서로 달라지는 개수를 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맞나?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을 세울 거야. 남학생을 원순열로 세우는 방법은 몇 팩? 5명이니까 4팩이야. 4팩. 맞나? 4팩이고 4팩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원순열로 본다면. 사이사이에 몇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죠. 그럼 5자리에 여학생을 배열하면 되겠네. 곱하기 5, P, 3이야. 이게 원순열일 때의 문제죠. 맞나? 아까 다각형 문제를 풀었었을 때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원순열로 생각을 하자. 그치? 그리고 원순열로 처음에 5분의 5팩이라 풀었잖아. 그치? 5분의 5팩이라 풀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다른 것의 개수를 세면 된다. 맞나요? 그럼 남학생이 남자 1번이 여기 있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 몇 개가 달라요? 다시 이쪽에 올 때까지가 다르잖아. 대칭형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다르죠? 맞나? 4개가 달라요. 곱하기 몇? 곱하기 4. 곱하기 4. 간단하게. 이해 갔을까? 이해 안 가도 돼요.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곱하기 4. 자, 그렇게 해서 원순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은 이렇다 정도를 풀어봤어요. 가볍게 중복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을 선생님은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생각할 거냐? 여러분 그 행운의 편지라고 합니까? 행운의 편지? 초등학교 때 이 편지를 런던에서 시작하여 이 똑같은 편지를 5명한테 안 나눠주면 당신한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편지가 있어요. 자, 그 행운의 편지를 선생님이 받았어. 그래서 4명한테 보내야 돼. 4명한테 보낼 거야. 근데 이 4개를 내가 보낸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체통이 A 우체통, B, C라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체통 안 써봤죠? 우체통 써본 사람 본 적이 있나 요즘에? 아, 그래요? 있나? 빨간색 그 통? 우체통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나눠야 돼. 근데 이 4개가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 조금씩 편지지도 좀 다르고 글씨도 달라. 구분이 가능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일까?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에도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나? 근데 생각해보자. A라는 1번 편지를 여기다 넣었어. 근데 또 1번을 여기서 넣을 수 있을까? 안 되잖아. 쪼갤 수가 없어. 근데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입장에서 A, B, C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 여기도 2번 편지도 A, B, C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잖아. A, B, C 중에 하나, A, B, C 중에 하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4파이 3이야? 3파이 4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힘들어. 그래서 안 씁니다. 그냥 안 할 거야. 파이는요 잘 안 써요. 그냥 우리 퍼뮤테이션도 잘 안 썼거든. 수년 했었을 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시오 라고 하면 OP라고 안 써요. 5, 4라고 쓰지. 맞나? 그래서 똑같이 어느 자리에 몇 개가 들어갈지를 세는 거 라고 그냥 생각할 건데, 다만 중복이 가능한 것 뿐이에요. 중복이 가능한 거. 개수가 4, 3, 2, 1이었다면 4, 4, 4, 4가 가능하다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순열과 똑같을 겁니다. 단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바뀌는 것이 좀 덜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중복순열이야. 그래서 3파이 4가 됐건 4파이 3이 됐건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게 생각할 거다.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 16번 봐봅시다. 16번 간단하게 네 문자가 있습니다. A, B, X, Y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해. 6개를 택했으니까 몇 개가 필요해? 칸이? 6칸이 필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나열할 겁니다. 자, 문자를 나열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느 하나의 조건을 먼저 잡고 하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 양 끝 모두에 대문자가 나올 것이다. 양쪽 끝에는 무조건 대문자를 써야겠네. 두 번째, A는 한 번만 쓸 것이다. 너무 쉽죠? 자, 배열합시다. 어떤 것부터 하면 돼요? 대문자부터 하면 되겠네. 여기 몇 가지? 2가지. 중복에서 써도 되죠?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누구예요? 특정한 녀석이? A. A는 몇 번만 써야 돼? 한 번. 그럼 나머지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중에 A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몇 가지? 4가지. 그럼 A 빼고 이제 누가 남았어? X, Y가 더 써도 되잖아. 하나, 둘, 3개가 남았죠? 자, 4가지 중에 하나를 얘로 들어버리세요, 그냥. 그럼 몇 자리가 남았지? 하나, 둘, 3자리가 남았지? 몇 개? A 빼고 3개.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요렇게 풀 거야, 중복순열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 겁니다, 그냥.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해서.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21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년 수능 28번을 남의 도움 없이 풀어보자가 궁극적인 목표야. 그랬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숫자 혹은 뭐 문자 혹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녀석 때문에 뭔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 그랬었을 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4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칸을 채울 건데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되겠고 그들의 곱씨 6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고 해요. 6의 배수가 되고 싶다. 곱했었을 때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6의 배수를 만드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가장 큰 숫자가 16이야. 4, 4, 16이니까. 그러면 16보다 작은 6의 배수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먼저. 맞나? 2개 곱해서 되는 것은 그러면 6이 될 수 있겠고 12가 될 수 있겠지. 6이 되는 것은 2하고 3을 곱하면 되는 거네. 12가 되는 것은 4, 3, 10이니까 3하고 4를 고르면 되는 것이고. 자, 방금 선생님이 말했었을 때 2하고 3을 고르면 되네? 3하고 4를 고르면 되네? 라고 했었을 때, 되뇌어 봤었을 때 중복되는 숫자가 있죠? 3.
3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아,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혹은 3이라는 숫자를 뭐 몇 번 쓰느냐에 따라서 유기배수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다. 심플하게 생각해 볼까? 3을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유기배수가 절대로. 그러면 3을 한 번만 썼어요. 그럼 2 또는 4를 써야겠지. 맞나요? 2 또는 4가 적어도 한 번씩 들어가야겠네. 방금 내가 적어도라 그랬지. 많죠. 많지. 많잖아. 2하고 4를 한 번 쓸 때 둘 중에 누구를 하나 골라가지고 한 번만 쓸 때 두 개를 다 써서 뭐 두 번씩 쓸 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사건이 편하다. 이해 갔을까? 아, 그럼 나는 유기배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유기배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생각했잖아. 3을 한 번도 안 썼을 때. 맞나? 3을 한 번만 쓴다 시작. 3을 한 번만 썼어요. 그러니까 3을 들어갔어. 3이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안 들어가면 돼, 아예? 2하고 4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네. 너무 심플하네. 얘는 여사건이 훨씬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3을 불포함할 때. 3을 불포함. 그럼 간단하게 두 번째. 이렇게 쓰지 말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3이 포함될 때. 라고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3이라는 숫자가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를 챘는데 여기서 2하고 4로 하면 안 돼요? 2하고 4는 두 개잖아. 두 개니까 종류가 두 개니까 누가 몇 번 들어가는지 얘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3이라는 숫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해 갔을까요? 3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애초에 3 빼고 나머지를 만들면 되겠지. 3을 빼면 몇 가지? 3개의 숫자가 있고 4자리죠? 3, 3, 3, 3. 3의 4제곱. 자, 3을 썼어요. 3을 썼어요. 쓸 거예요. 누구를 안 써? 2하고 4를 안 쓰겠죠? 맞나? 누구하고 누구만 쓸 수 있어? 1하고 3. 2, 2, 2, 2. 그것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이해 갔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복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함수의 개수.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몇 개예요? 라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4페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22번. 자, 마찬가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경우의 수를 셀 때 정말 자주 쓰는 거. 이웃한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 정말 자주 쓰죠. 두 번째는 적어도 라는 표현 혹은 적어도랑 똑같은 게 이제 여사건이라는 거지. 여사건으로 푸는 거. 맞나? 이것들.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특히나 작년에서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확통 문제 중에 하나가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얘도 여사건인데 얘도 여사건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사건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22번. 읽어볼까? 확통은 이해의 과목이야. 이해하셔야 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합시다. 두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것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Y라는 것은 1, 2,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에서의 Y로의 함수를 구하시오.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와 그때의 함수값 fx를 곱했더니 10 이하가 되는 함수를 구하시오. 1, 2, 3, 4, 5 그리고 1, 2, 3 y는 1, 2, 3 생각을 해보자. 생각합시다.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야. 항상 제일 처음은 확통뿐만 아니라 대수죠, 이름이. 아닌데? 수학원이죠. 수원, 수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키는 대로야, 시키는 대로. 10 이하인 것의 개수를 쫙 적어보면 되겠지, 제일 편한 것은. 그러니까 확통은요, 선택을 했었을 때 수능을 보잖아?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일일이 다 적어버리면 되거든. 우리 짤 같은 거 보잖아요. 피라미드 만들어버려서 막 세는 거. 이 문제만큼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면 돼요, 하루. 하루는 다 100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하자.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10 이하를 세는 게 빠를까? 10보다 큰 걸 세는 게 빠를까? 10이하. 그렇지. 10 이하를 세는 게 빠를까? 자, 뭘 보면 되냐면요. 두 개 곱했죠? X와 FS를 곱했잖아. 그 범위를 생각하면 돼. 1 곱하기 F1이 가장 적은 게 뭐야? X 곱하기 FS가 가장 작은 숫자 1이겠죠. 1. 둘 다 1이니까. 가장 큰 숫자는 5, 3, 15. 10이라는 숫자가 15에 가깝네. 그럼 10부터 15를 세는 게, 그러니까 10보다 크다니까 11부터 15까지 세는 게 훨씬 적죠. 또 간단할 것 같고. 그러면 이 녀석을 푸는 가장 큰 틀은 여사건인 거야. 이해 갔을까? 나는 여사건이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합시다. 1. 여기가 1이야. F1이죠. F1은 누구야? 1, 2, 3이죠. 아무리 커져봤자 3인데, 아무리 커져봤자 3이잖아? 그러면 10보다 클 수가 있나? 안 되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1과 2와 3은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네.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거잖아.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10보다 다 작아야 되는데 10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할 거니까. 이해 갔을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10보다 클 경우야. 10보다 클 경우.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보면 돼? 4하고 5만 보면 되겠네. 4, 2, 8. 4, 2, 8. 4, 3, 12. 그러면 X가 4일 때 F4는 얼마? 3일 경우를 세주면 되겠구만. 자, 5로 갑니다. 5, 1은 5. 5, 2, 10. 10까지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10보다 크다 했으니까. 5, 3, 15. 얘가 5일 때 F5는 3일 경우를 세주면 되겠구만. 이 두 개는 내가 이 문제에서 바라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녀석들이니까 얘들 빼주면 되겠죠. 그냥. 심플하지? 간단하죠? 생각하는 방식이. 몇 가지만 구하면 돼? 2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갔을까? 자, 봅시다. 25번 볼 겁니다. 25번. 자세한 풀이는 안 할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포인트만 좀 딱딱 정리해서 잘 적어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X가 1, 2, 3, 4. X가 이번엔 1, 2, 3, 4. Y는 1, 2, 7까지. 이 숫자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fx에서 y로의 함수를 개수를 세봐라. 가. F1과 F2의 합은 짝수이다. 우리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2개를 합해서 3개를 합해서 4개를 합해서 짝수인 경우가 홀수인 경우를 많이 다루죠. 특히나 2개를 합해서.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거나 벌써 케이스 분류가 된 거야. 그쵸? 벌써 케이스 분류된 거네. 첫 번째 F1, F2 모두 짝수. 두 번째 모두 홀수. 벌써 케이스 분류가 된 거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F1이 F2보다 작기만 하면 되네. 나의 선은 F1이 F2보다 작기만 하면 되네. 그럼 2개 중복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중복되면 안 되겠죠, 뭐, 2개는. 나머지 3과 4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지. 맞죠? 그럼 3과 4는 몇 가지씩인 거야? 7가지. 맞나요? 1, 2, 3, 4, 5, 6, 7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1, 2, 3, 4, 5, 6, 7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거니까. 맞나? 그럼 7 곱하기 7은 맨 나중에 쓰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적어야 될 거. 여기에서 필요한 녀석 1, 2를 정해야 되니까 둘 다 짝수인 거죠. 2, 4, 6. 2, 4, 6일 때. 둘 다 홀수일 때죠. 1, 3, 5, 7. 자, 이제 생각해 볼까? 대소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개만 뽑으면 되죠?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 뭐예요? 그냥 조합. 그냥 조합. 3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죠? 2, 4, 2, 6, 4, 6. 맞나? 거기에서 작은 게 F1 무조건. 큰 게 무조건 F2. 맞나요? 1, 3, 5, 7 마찬가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1, 3, 1, 5, 1, 7, 3, 5, 3, 7, 5, 7. 그 중에서 작은 게 F1, 큰 게 F2. 끝.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다시 한번 케이스 분류를 했습니다. F1과 F2는 모두 짝수. F1과 F2가 모두 홀수일 때. 그랬었을 때 두 번째 조건, F1과 F2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냥 조합. 2개의 숫자를 뽑아서 각각에 맞게끔 배열만 하면 되는 문제. 이해 갔을까? 계산 안 적을게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된 것들이 계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25번. 예. 자, 26번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것도 약간은 원순열하고 결이 똑같아요. 중복되는 것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내용. 중복된 것을 개수를 셀 건데 그 중복된 것들은 내가 좀 빼고 싶다라는 거. 근데 경우에서 중복된 것을 뺄 때 빼기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나누기를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지. 빼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근데 나누기는 뭐야? 걔들을 하나로 취급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을까? 자, 가장 심플하게 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설명이겠지만 한 번만 더 할게. 이것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죠? 번호를 붙이죠. 똑같은 A지만 A1, A2라고 일단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르게 만들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사팩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든 간에 걔들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같은 거니까 원래는. 그래서 몇 가지의 순서, 이 두 개만 서로 바꾸는 순서가 한 가지 취급돼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2팩분의 1이다 라고 하고 하나로 써서 2팩분의 4팩이라고 쓰겠죠. 맞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일렬로 나열하고 바꿔 썼을 때 같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A가 두 개니까 두 개가 같죠? A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게 같죠? A가 세 개면요? 세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게 같겠지. 그럼 3팩분의 1이겠지. 이해 갔을까? 그 작업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하지만 그냥 순열인 거야.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길찾기. 뭐 네모 해가지고 막 길 찾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버전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서술형을 풀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이 없죠. 근데 학교 시험은 서술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풀 겁니다. 하지만 정 이해가 안 갈 때 우리 쓰는 거 있죠. 1111 막 써서 하는 거. 예, 수능에서 마음껏 쓰세요. 모의고사에서 마음껏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이해 갔을까? 그렇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당연하게도 일반적으로 길찾기를 푸는 것은 안 나옵니다. 뭐 조건이 생기죠. 여기를 지나라. 여기를 지나지 말아라. 혹은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라. 혹은 뭐 방향은 2번만 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11로 쓰면은 잘 안 풀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지양할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 거야. 왜 이것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만 조금 좀 잘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26번을 한번 봐볼게요. 26번. 26번. 0001122가 있습니다. 0, 0, 0, 1, 1, 2,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장의 카드가 있고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2장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고 싶습니다. 아, 1 이하가 되고 싶다네. 그럼 1까지는 가능하네. 마찬가지로 값의 범위를 좀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0 곱하기 1, 0. 0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거. 1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4. 4까지. 0부터 4까지. 그럼 0 이하가 훨씬 낫네. 그렇죠? 0 이하를 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연사건으로 풀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제 그걸 알았고, 그러면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1 이하가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누구랑 누가 만나면 안 되지? 최대한 2가 만나면 안 되겠지, 이웃할 때. 맞나요? 그럼 2는 누구랑 이웃할 수 있을까? 0이랑 이웃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 갔을까? 자, 그걸 어떻게 풀이에 녹여낼지를 생각해 봅시다. 1분 줄게요. 자, 한번 해보자. 두 수의 곱이 1 이하가 되고 싶다. 그러면 1 이하가 되고 싶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야? 2라는 숫자가 좀 걸리적거려. 2라는 숫자는 최대한 1과 만나면 안 되고 0이랑 이웃해야 되는데 0과 2가 하나씩밖에 없었다면 2하고 0을 이웃해서 풀면 돼요. 그러겠죠. 그런데 0도 많고 2도 두 개나 있어. 그럼 이웃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정할 거야? 그쵸? 힘들어.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볼 거야. 1 이하가 되려면 물론 0과 2가 이웃해야 되지만 누가 이웃하면 안 될까? 누가 1과 2가 이웃하면 안 되죠. 이거밖에 없을까? 그치, 2가 두 개 있잖아. 이끼리도 이웃하면 2와 2가 또 이웃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1과 2가 이웃하면 안 돼요. 자, 개수를 보자, 또. 0은 좀 상관이 없지. 0은 누구랑도 이웃해도 되는 녀석인 거야. 2는 이웃하면 안 되죠. 얘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우리 이웃해도 되는 것을 풀 때와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풀 때 누가 더 쉽지? 이웃해도 되는 것을 풀 때가 좀 더 쉽지. 맞나? 1은 이웃해도 돼야 안 돼요? 1은 이웃해도 돼. 1끼리는 이웃해도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이지. 1은 이웃해도 된다와 2는 이웃하면 안 된다가 있을 건데. 맞나? 0과 1과 2라는 숫자 중에서 내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야. 물론 0이 포인트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0을 포인트로 잡으면. 근데 2는 이웃하면 안 돼요. 1은 이웃해도 돼요. 라고 됐잖아. 누가 좋을까? 1이 좋은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좋은 거야. 왜? 1은 이웃해도 되거든. 1이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2의 위치만 잡아주면 되거든. 이해 갔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1이라는 숫자를 포인트로 잡았어요. 물론 나는 선생님 0을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나는 2라는 숫자를 잡고 포인트로 풀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해. 해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돼. 0을 내가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 1을 기준으로 잡을 때, 2를 기준으로 잡을 때. 이해 갔을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됩니다. 이해 갔을까? 자, 사실은 0과 1이라는 숫자가 0과 1이 성격이 같아.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0은 3개고 1은 2개인 것 뿐이야. 그럼 2개짜리가 낫지. 이해 갔을까? 그럼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탈락이야, 자연스럽게. 2는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면 이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근데 1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2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생각해본 거야. 이해 갔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해가 안 되면 적어 놓으세요. 본인이 적어 놓으셔야 돼.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
라고 감정을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자, 1이 이웃한다. 1이 이웃해요. 1끼리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이웃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뭉치면 되죠? 걔들끼리는. 그러면 1, 두 개가 이렇게 있고 0, 0, 0, 2, 2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부터 세우면 될까? 누구부터? 1과 2는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누구부터 세운다 했지? 이웃 해도 되는 것을 먼저 세우는 거죠. 0부터 세우면 되겠죠. 0, 0, 0.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을 거고. 맞아요? 예.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1, 2, 2는 어떻게 집어넣어도 이웃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관없잖아. 네 칸 중에서 몇 칸 고르면 돼? 세 칸 고르면 되네. 4 컴비네이션 3. 이해가 갔을까? 두 번째. 1이 이웃하지 않는데요. 1이 이웃하지 않아요. 1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0을 먼저 세우겠지. 0은 상관이 없으니까. 0, 0, 0. 그럼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맞나? 근데 마찬가지. 1과 2가 이웃할 수 있나? 이 상황에? 내가 원하는 1과 2가 이웃하면 안 되는데? 절대 없죠. 그럼 1, 2 그냥 알아서 배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몇 칸을? 하나, 둘, 셋, 네 칸에 1, 1, 2, 2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2팩, 2팩분의 4팩. 남은 게 1, 1, 2, 2잖아. 이걸 일렬로 나열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잖아. 2팩, 2팩분의 4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대표 문항인데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 오케이?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만 해놓고 꼭 풀어보세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꼭. 반드시. 나는 0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0으로 해보시고 2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2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알아서. 다만 그렇게 다 해봤었을 때 어떤 게 편할까? 직접 겪으시면 돼. 됐을까? 됐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오늘 한 것 중에서는 26번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풀었던 것들 중에서는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 선생님 여기서 하나 그 아이디어 좀 얻고 싶은데 빨간 거, 흰 거를 이렇게 쓰잖아. 한글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너희는 검은 거랑 파란 거가 나오면 어떻게 쓸 것 같아? 둘 다 블랙 블루잖아. 아,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치. 맞아.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죠. 예. 오케이. 다음 시간에 사탕 줄게요.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고 싶답니다. 자,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를 때를 계산하면 되겠구만. 맞나? 그럼 다르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생각합시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요. 항상 반대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 사건이 포인트거든. 요즘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을 거야. 여 사건이 포인트일 거거든. 마지막이거든. 이 교육과정으로 푸는 게 올해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 수능이랑 아마 그럴 겁니다. 그쵸? 이 교육과정으로 보는 수능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고2는 지금 다른 거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고3들은? 그쵸? 걔들은 이름이 대수, 미적 원, 확통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아무튼 양쪽 끝에가 색깔이 달라야 돼. 반대되는 말은 뭐야? 양쪽 끝에 색깔이 같으면 되겠죠. 뭐가 더 편할까? 세 종류밖에 없어. 색깔이 같으려면 3개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심지어 블루야? 검은색. 얘는 심지어 하나밖에 없어. 같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근데 서로 다르면 흰색, 빨간색, 흰색, 흰색, 검은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빨간 너무 많아. 뭐가 편하다? 여사건이 편하다. 이해 갔을까요? 여사건. 아, 요즘 시대의 포인트는 여사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뺄 거야? 전체에서 서로 색깔이 같을 때, 흰색으로 같을 때, 빨간색으로 같을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해 갔을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선생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일이 푸는 게 좀 더 좋아요. 일일이 하셔도 돼요.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풀긴 풀 거니까.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겠죠.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몇 분 동안 봐요? 100분이야. 그 100분이 짧아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짜증나죠? 1시간 40분 동안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하고 30번은요. 29번하고 30번 잠깐 봐봅시다. 풀지는 않을 건데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해야 돼. 문제가. 두 개는 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확통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아까 뭐라 했냐면은 그냥 많이 푼 애가 잘한다 했잖아. 왜 많이 푼 애가 잘한다고 했냐면은 진짜 각양각색이야. 우리가 센을 풀죠. 센이라는 교과서를 많이 풀잖아. 그 교재를. 센에서 유형별로 해놓고 같은 유형들을 모아놨어. 근데 걔들도 다 달라 보여. 왠지. 그지?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확통은. 같은 문제인데 달라 보여요. 너무 심해 그게.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해.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했었을 아니 미적분이 하면 안 되죠. 수투를 공부했었을 때 얘들은 같은 유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빡 들어. 접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을 구하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다 뭐. 근데 확통은 그게 좀 심해요. 또 달라 보여. 그런데 29번하고 30번은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읽어보세요. 이 1분 줄게. 왜 같은지. 왜 선생님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29번, 30번. 자, 봅시다. 왜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29번에서 A, B, C, 나를 보면 A, B, C 순으로 세운다. 항상 A, B, C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얘들을 다 같은 것으로 보세요 라는 말이지. 다 X, X, X로 봐버리세요. 그래서 X, X, X가 같지만은 A, B, C는 서로 다르잖아요. 순서가 무조건 A, B, C 순서거든. 그러니까 X, X, X로 보고 앞에서부터 A, B, C라고 읽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30번도 봐볼까? 라지 A는 스몰 A보다 앞에. 라지 B도 스몰 B보다 앞에.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얘들도 뭐 하라는 소리야? 서로 같은 문자로 취급하세요 라는 소리야. 라지 A와 스몰 A는 서로 다르지만 그냥 X, X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라지 B는 라지 B보다 뒤에 와야 돼요. 그럼 둘 다 Y, Y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해 갔을까? 그럼 서로 같은 유형이 되는 거지, 얘들은. 얘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31번 보고. 아마 31번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건데. 31번과, 네, 31번 한번 봐볼게요. 어느 단체에서는 회원들에게 사이렌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이렌을 보내는 신호는 4초 동안 울리는 것과 6초 동안 울리는 것에 두 종류가 있고 각각 신호와 신호 사이에서는 2초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었을 때 이해를 해보자. 4초 신호를 A라고 부를게. 6초 신호를 B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에 몇 초가 필요해? 2초가 필요해. 맞나? 두 번 썼더니 2초가 한 번 필요하죠. 신호를 3번을 만들 거야. 3번. 그럼 여기가 A라 할게요. 그럼 2초가 몇 번 필요해? 2번 필요하죠. A, B, A 하니까 2초 간격이 2번 필요한 거야. 이거 이해했을까? 그렇죠? 이거 머릿속에 있겠죠? 당연하게도 좀 약간 자연스럽게. 아, 중간중간에 3번 쓸 거면 2번이 필요하네. 4번을 A, B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거면 중간중간에 3개의 2초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다음 보니까 두 종류의 신호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여러 번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다. 즉, 중복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지. 맞나요? A도 된다. 뭐 이런 말일 거니까. 이랬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정확하게 30초가 걸려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드네. 얘가 4초짜리고 얘가 2초고 얘가 6초짜리인데
일일이 막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쵸? 너무 힘들어.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개념을 쓰겠죠. A라는 신호가 2번 했어요. 그럼 4초 곱하기 2를 하겠지. 맞나? 이해 갔을까? 그러면은 4초짜리를 A번 썼다라고 합시다. A번. 그럼 몇 초야? 4A초가 되겠지. 4A초. 6초짜리를 B번 썼다 합시다. 몇 초예요? 6B가 되겠죠. 6B. 근데 여기서 끝나요? 2초짜리가 필요하잖아. 몇 번 썼어요? C라고 쓸까? 너무 힘들잖아. 문자가 3개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 2개 합친 것보다 하나 적으면 되겠죠. 즉 2초짜리는 A 더하기 B 빼기 1. 그래서 문자를 3개 쓰냐? 문자를 2개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 문자를 근데 이 녀석은 영향을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 번이고 얘가 한 번이 얘가 4번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A, B로 써야 되거든. 이해 갔을까? C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몇 초? 30초. 양변에 2로 나눠버리고 이 A 더하기 3B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1은 15. 계산해주면 3A 플러스 4B는 16초가 되겠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좀 구해봐야겠지. 자, 여기다 쓰니까 안 보이죠? 여기다 쓸게요. 3A 더하기 4B가 16. 자, 우리 여기서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누구부터 세면 돼요? 개수가 큰 거, 무조건. 개수가 큰 거부터 세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얘가 0일 때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0이면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안 맞잖아. 그럼 0 안 되고 1일 때. 1이면 4, 넘어가면 12. 가능하죠? 4. 자, 2일 때. 2면 8, 넘어가면 안 되죠? 3일 때 12, 넘어가면 4. 안 되죠? 얘가 4일 때. 4, 4, 16이가 넘어 0. 그럼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 2가지일 때 A, 뭐 B. 선생님 중간중간 2초는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여기 고정이니까 자리가. 그러면 몇 팩? 4팩분의 5팩. 간단하죠? 얘는 한 가지. 이해 갔을까? 자, 문제의 풀이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푸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분류하겠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작년 28번이었거든.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우의 수에서는 분류, 그리고 여사건. 이걸 조금 포인트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